송은재TV 시작합니다. 어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취임한 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기자회견도 했고 많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의 리더십을 놓고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좀 안정이 된 이런 부분은 있지만 독자적인 뭔가 자신의 리더십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취임하고 곧바로 김재원이라든지 태영호 이 사태를 겪으면서 조금 혼선을 빚었는데, 김기현이 여당 대표로서 자신의 리더십을 세워나가는 독자성, 창의성 이런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데는 좀 취약했다. 이런 김기현 어느 당대표에 대한 이런 비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정한 부분도 있고 또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천에 좀 개입하고자 하는, 또는 지금 세력 간의 다툼, 대통령실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공천을 두고 검사들을 많이 지금 발탁하려고 한다. 그러면 현역 의원들은 다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의 언론 환경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김기현이 얼마나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김기현의 지난 100일, 저는 그 합격점을 60점으로 본다면 이 커트라인을 60점에서 70점 사이는 된다. 70점 정도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김기현이 원래 김기현의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김기현이 이렇게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정치를 하고 전국적인 또 대중 정치가로서의 리더십이 있고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김기현에게 그래도 합격점을 주는 이유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당헌 당규 개정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100% 당원의 손으로 뽑았습니다. 100% 당원의 손으로 뽑으면 거기에 대한 또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짝반짝하는 스타성, 이런 당대표보다는 정말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잘 맞추는, 당원들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당대표를 원한다. 특히 이 역선택만은 막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당헌 당규를 당원 100% 손으로 뽑자라고 했고, 대중적인 인기나 스타성이 있는 것은 아닌데 김기현을 많은 당원들이 선택한 것은 김기현이 윤석열 정부와는 보조를 잘 맞출 것이다, 가장. 그래서 김기현 대표를 뽑았고, 당원들이 1차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좀 더 이 자신의 당의 영역을 좀 찾아서 좀 이렇게 내각을 리드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재명 전 민주당에 맞서서 좀 강력한 전투력을 보여줄 필요도 있었는데, 역시 김기현은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 합격점은 줄 수가 있다. 김기현 자신도 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당의 안정을 되찾았다. 그 다음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잘 맞추고 있다. 이게 성과다라고 짚었습니다. 그 다음 자신은 와인 같은 그런 리더십을 구축하겠다. 사이다와는 다른, 이재명을 지칭한 것이죠. 이재명이 과거에 사이다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는, 그게 사이다 발언이다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이다는 순간적으로는 톡 쏘고 시원할지 모르지만 곧 이렇게 김이 빠져서 못 먹게 된다. 와인처럼 오래 숙성되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 리더십을 구축하겠다 이랬습니다. 아마 와인 같은 경우가 김기현 스타일에 더 맞을 겁니다. 김기현은 스타성보다는 이렇게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부분이고, 또 저도 사이다는 거의 먹지를 않습니다만 와인은 가끔씩 먹으니까 와인이 더 친숙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김기현이 3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앞으로 정치개혁 과제로, 하나는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의원들의, 또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무노동 무임금, 이 3가지를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잘 짚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특히 또 국민의힘 당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이 3가지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 불체포 특권 포기, 이건 이미 많이 이야기가 됐고 김기현 대표가 많이 또 주장을 했던 겁니다. 무노동 무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안도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곧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또 국회의원 정수 축소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 가능하지도 않는데 이런 걸 내세우는 것은 쇼다,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가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에서 공천입니다. 이제 곧 공천준비위원회나 이렇게 발족이 될 겁니다. 공천에서 새로운 인물을 많이 발굴을 하고 대통령실과 여러 여권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아주 개혁 공천이 되면서도 미래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향한 이런 공천이 되면서도 잡음을 최소화하는, 공천에서 잡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최소화하는, 그걸 이루어낼 수 있느냐. 지금 여의도 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정밀한 여론조사, 이 평가, 공천할 인물에 대한 평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김기현 대표가 내놓은 이런 개혁 카드, 국회 혁신 카드도 여의도 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안들이 많이 지금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이 부분부터 좀 따져보면요. 불체포 특권은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지금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을 사실상 지난번에 하영재 의원의 경우에도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모두 지금 방탄을 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고 당장 헌법을 고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나는 그 뒤에 숨지 않겠다,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불체포 특권, 지금 58명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포기하겠다라고. 나머지 의원들도 모두 여기에 동참을 하도록 김기현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호동 무임금, 국회의원들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맨날 세비만 챙긴다 이야기입니다. 김남국입니다. 김남국이 어떻게 국회에서 저렇게 이 상임위 활동을 하고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에도 코인 거래를 계속할 수 있었느냐?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일은 제대로 하는 것이냐? 국민 앞에 보이는 부분, 언론사 카메라만 돌아가면 일하는 것처럼 하고 모두 뒤로는 저런 짓을 하고 있구나. 문호동 무임금, 이 부분도 국민의힘이 먼저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흔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회가 한 달 동안 열리지 않았으니까 자기 세비를 반납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반납을 하면 그걸 이제 이웃돕기 성금으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아니면 뭐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 이재명 방탄 때문에 국회가 하루도 쉬지 않고 열리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세비를 반납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스스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문호동 무임금. 이럴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세비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지 않겠다. 이런 결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부분은 제가 이 김기현 대표가 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지금 정개특위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여야 간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구 조정이라든지 국회의원 정수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합니다. 비례대표도 대폭 줄여야 하고 필요하면 지역구 의원도 줄여야 합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줄인다. 이건 국민의힘 당원들의 압도적인 뜻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수도권에 굉장히 국회의원 수가 많습니다. 몰려있죠. 이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길이기도 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무기도 되는 불체포 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또 황보승이 국민의힘 황보승이 의원의 경우에 그 동거하고 있는 남자가 황보승이 보좌관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관용차도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래서 도대체 국회의원실에 보좌관들은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이렇게 동거남의 사적인 활용 이런 것까지 지금 문제가 되느냐? 과거에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이 보좌관을 자기 친척, 자기 아들, 부인을 임명을 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이젠 그걸 못하도록 규제를 해놓으니까 이젠 또 동거남이 나서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의원에 대한 지원,
이 전체를 합하면 이게 연간 국회의원 세비까지 포함해서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국회의원 한 명당 보좌관이 9명입니다. 이것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고 높은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 보통 나라는 서너 명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실에 가면 의원회관에 보좌관 9명이어야 하는데 보좌관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선거철이 다가오면 아예 없습니다. 전부 지역구 내려가서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국회의원 보좌관을 예산으로 지원해 줄 때는 입법 활동을 도우라 라고 이렇게 지원한 것인데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일 또는 선거운동에 이렇게 동원하는 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 입법 활동 때문에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이 민원 사항을 듣고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야 입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회의원 개인의 이번 홍보성의 경우처럼 국회의원 개인의 일, 집안일 뭐 이런 데 보좌진이 다 동원이 됩니다. 개인적인 정치 뭐 일정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쓰라고 지금 정치 후원금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선거가 있는 해는 3억까지 연간, 선거가 없는 해는 1억 5천까지. 이 후원금도 모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원금은 어디에 쓰고 이렇게 보좌관까지 동원을 하느냐? 보좌관이 많은 겁니다. 국회의원 경우에는 이 보좌관 외에도 국회 차원에서 또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좌관 수도 줄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한 명당 지원되는 이 예산도 줄일 필요가 있다. 세비도 필요하면 스스로 깎을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이 먼저 하면 됩니다. 법 때문에 야당과의 협의 때문에 못하고 있다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서 쇼라고 뭐 비아냥을 그래도 국민의힘이 먼저 하면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김기현 대표가 해야 될 일이다. 김기현 대표가 또 공천 부분을 잘 준비를 하고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잘 맞추는 이런 부분도 잘 해나가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김기현 대표에게 내년 총선에서 전국적인 선거를 이끌고 뭐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모든 이 호응을 이끌어내고 이런 화려한 정치적 테크닉, 이런 화려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해서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김기현 대표를 선출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를 당원들 100% 당원들의 손으로 이렇게 뽑은 것은 뭐 선거는 어차피 선택입니다. 김기현이 가장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잘 맞출 수 있다. 안철수보다는 천하람보다는 황교안보다는 뭐 유승민 출마도 하지 않았지만 유승민보다는 김기현이 그래도 우위에 있다, 낫다라는 데서 선택을 한 것이고 김기현 대표가 뭐 화려한 정치적 테크닉, 화려한 정치적 이 리더십으로 총선을 전국적인 총선을 이끌 것이다 라고 기대해서 김기현 대표를 뽑은 것은 아니죠. 내년 총선은 이제 김기현 대표가 공천 작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나면 내년 총선을 이끌 많은 사람들은 뭐 그중에 한동훈도 있을 수가 있고 원희룡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손잡고 내년 총선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뭐 상당히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총선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연말에 가서 판단할 문제다. 지금은 김기현 대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하듯이 김기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때다. 정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럴 때다. 김기현 대표에게 일단 합격점을 준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수능을 쉽게 출제를 해라. 수능을 어렵게 출제를 하면 이게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그런 신호밖에 더 되느냐. 지금 교육 당국이 사교육과 한편 카르텔이 되어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올리게 되면 이게 심각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육 당국과 사교육은 뭐 뿌리 깊은 우리나라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 사교육이 이권 카르텔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첫 출발이 수능이 어려운 것이다.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개혁.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진해야 될 것이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인데 노동개혁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금은 지금 계속 물밑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준비 중입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정면으로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이렇게 읽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에도 이 수능을 쉽게 출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 사교육 의존도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6월 이번 그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다. 그래서 이주호 장관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 쉬운 수능 출제를 대통령, 장관이 지시를 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교육부의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지 않은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라 라고 한 데 대한 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산자부에서도 그 탈원전 이 부분을 계속 고집했던 문재인 정권의 이 정책을 고집했던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었습니다. 경질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무원들이 윤석열 정부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있고, 문재인 정권에 기울어져 있는 이런 공무원들은 빨리빨리 자리를 바꿔줘야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카르텔이라는 말까지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해야 합니다. 교육은 뭐 정말 심각합니다. 이건 심각한 정도가 이 부작용까지입니다. 5천만 국민 모두가 교육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이 있고 자신의 이해관계가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교육은 뭐 아예 손대지 말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아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3대 개혁을 결실을 맺지는 못합니다.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준비를 하고 내년 총선에서 여권이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획득을 하게 되면 이제 법 제정의 지원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타임 스케줄은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지금 이제 큰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노동개혁 때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20년, 30년 동안 핵심적인 대상은 민노총입니다. 지난 20년, 30년 동안 저런 민노총의 건설노조의 불법 노조 행위를 보면서도 모두 자신에게 혹시 해가 끼칠까, 자신에게 혹시 뭐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쉬쉬했던 것이 아니냐. 저걸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 하면서도 모두 쉬쉬하고 고개를 돌렸던 것이 아니냐. 그걸 이제는 고치겠다. 지금 더 이상 이걸 고치고 개혁하지 않고서 나라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전교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육에 있어서 전교조 부분, 연금도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민들에게 인기 없는 것이라고 해서 아예 손도 대지 않고 방치해 놓았던 것입니다. 지금 대학 입시에서 정시와 수시를 놓고 정시 비중을 얼마만큼 더 확대를 해야 하느냐, 어떤 게 공정한 것이냐, 그 다음 이 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이게 지금 수능을 좀 쉽게 출제를 해야 사교육 의존도를 좀 줄일 수 있다, 이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수능을 쉽게 출제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왜 이게 지켜지지 않느냐, 이권 카르텔이 형성된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뿌리를 뽑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뿌리를 뽑는 방향, 첫 출발은 우리 지금 교육 당국과 이 사교육 업계와 이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지금 노동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우리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 전교조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제도적인 개선,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순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수능을 쉽게 출제를 하면 변별력이 떨어진다. 수능을 또 어렵게 출제를 하면 이게 지금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진다. 언제나 이렇게 정책적 선택에 따른 부작용이 불거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죽했으면 뭐 선거를 앞두고 교육 부분은 아예 건드리지도 말자, 뭐 아예 정권 전체에서 교육개혁은 말도 꺼내지 말자, 교육정책은 막 더 바뀌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까지 오죽하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개혁, 이 부분은 정말 놓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가장 첫 출발로 노동개혁처럼 지금 우리 교육부의 공무원들이, 고위공직자들이 문재인 정권 때의 그 정책 방향에 아직 거기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
또 사교육과 이권 카르텔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의 그 정책 기조, 그 부분에 아직 탈출하지 못한 부분을, 그 공무원들을 모두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권 카르텔입니다. 태양광을 비롯해서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이권 카르텔이 없는지를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의뢰를 해야 된다. 그게 각종 개혁의 출발점이고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읽힙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